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을 도와줄 생각이면 정부에서는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코로나로 인한 대출 한 번 더 연장해주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와, 엄청났어요. 근 10년 만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샤워기에 물을 틀잖아요. 물방울 떨어지는 게 아프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반드시 코로나19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그냥 훅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와, 네, 이제 드디어 슈퍼 황체자가 됐습니다. 이제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주제더라고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기도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대본 쓰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업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컨설팅하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뿐이니까요. 네, 뭐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혹시라도 좀 불편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중하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출들이 있어요. 소상공인 대출 81조를 풀겠느니 아니면 생애 첫 주택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풀어주고 하겠다느니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고 내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속뜻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든지 피해가든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부의 기조는 지금 서민들을 위한 기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게 자칫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 대출을 대환 대출로 풀겠다, 아니면은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고 이분들을 다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고 정부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9월달부로 코로나로 인한 그 원금 상환 유예는 없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금 상환 유예를 안 해주겠대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원금을 갚아라, 갚지 못하면 이제 파산해라 라는 의미겠죠. 그거예요. 팩트는 그겁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건 우리 불쌍한 소상공인 사장님들 도와드릴게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돈 못 갚는 사람들은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1등부터 100등까지 왔는데 하위 81등부터 100등까지는 자 지금부터 없애버릴 겁니다 라는 정책인 거지, 이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라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환대출을 하겠느니 3억까지 코로나 피해 자금을 해주겠느니 신용등급 상관없이 오면은 대출을 해주겠느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은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셔서 이게 나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하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을 도와줄 생각이면 정부에서는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코로나로 인한 대출 한 번 더 연장해주면 돼요. 그냥 그대로 갈게요 라고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내가 지금 빚이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이 100명이 코로나 상환 유예를 가지고 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쭉 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지갑 변동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자 이제 그거 안 해줄 거예요. 대신에 내가 새로운 대출을 가지고 왔는데 새로 신청하세요 라고 해요. 새로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 귀찮아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 파산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신청을 못 하겠죠. 그러면 100명 중에서 30명 정도는 걸러내는 거예요. 자, 나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30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대환대출을 하러 은행에 찾아오겠죠. 신용보증기금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또 그냥 무조건 누구나 다 해줘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경험하셨던 것처럼 대환대출 정부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또 탈락을 시켜요. 아, 사장님 지금 사업자 등록증 없으시잖아요. 탈락. 아이고, 해주고 싶은데 사장님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지셨네. 탈락. 아이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담보구역을 그대로 인정을 못 해주겠는데 탈락. 탈락 시키면서 또 그 70명 대환대출 신청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한 40명 정도 떨어뜨려요.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대환대출을 해주는 거냐? 100명 중에서 사업을 이미 잘 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담보도 있고 직원도 고용을 하고 수출도 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만 남겨서 해주겠다가 실상 대환대출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 기존에 있었던 대출은 어쩔 수 없이 일몰시키는 거고요. 새로운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갈아타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속뜻은 자, 100명 중에서 꼬레비 20등 버릴 거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폭동 일으키지 마세요. 네, 난리치지 마세요.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몇 명은 빚 있는 거 우리가 90% 탕감해 줄게요.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정말 불쌍한 사람이든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애들이든지 이런 애들은 내가 구해줄게요. 그 정도 내가 선의는 베풀 테니까 폭동 일으키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실상 담겨있는 의미가 아닐까.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이 정책도 내놓고 하시는 거니까 감히 뭐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다만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생로병사를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속뜻을 해석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때 무조건 맞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요즘 문자 많이 받죠. 뭐 광고 문자. 저한테도 광고 문자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정부인 것처럼. 뭐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으니까 대환대출을 신청해드립니다라고 하고 전화하면 무슨 컨설팅 회사라고 해서 뭐 헛된 기대감만 실어주고 대출해주겠습니다라고 하고, 진짜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산소호흡기 뛰는 이런 행태가 너무 활개를 치다 보니까 불법으로 오는 이 핸드폰 문자를 보고 잘못된 사람들한테 엮여가지고 돈 버리고 상처받으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정부를 빙자해서 컨설팅하는 분들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왜 정부인 것처럼 이렇게 약속 잡고 만나고 해서 시간 뺏고 돈 뺏고 그렇게 해요. 그건 저는 마케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세요 차라리. 아무튼 이런 불법 광고, 이런 뭐 정부인 척하는 거, 그리고 정부의 이야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건 좀 실망하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데, 이런 전략이라는 걸 짜고 움직이거든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자, 이 다음번 영상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이번에 나온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중에서 하나죠. 그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대출을 풀어주겠다라고 한 정책이 있죠. 네, 굉장히 고맙게도 우리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상이 어떤 건지, 그럼 이 실상을 놓고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 활용 잘하면 대박이에요. 저희 고객들 중에서 준비돼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 아파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 실상을 알고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영상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도 저는 원하지도 않고요. 제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하나의 경제인으로서 제가 해석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악플 달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자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